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선 답변 드려볼게요. 지금 이 문장에 대한 이제 질문 주셨어요. 대표적인 이제 동명사의 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벗이라는 게 보통 접속사로 우리가 그러나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뭐 하지 않고의 뜻이 있습니다. 접속사 벗이 그러나 그리고 뭐뭐 하지 않고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 있다 해볼게요. 주절에 부정부사로 이렇게 never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벗이 있습니다. 주절에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고 부정문이 나오고 뒤에 벗이 있는데 벗이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하지 않고 해석합니다. 참고로 write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있는데 자동사로 write 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부정 또 벗도 거의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이면 긍정 해석합니다. 그래서 never but 구문이 돼요. 뭐뭐 할 때마다 반드시 뭐뭐 하다. 약간 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실수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짧게 이 절을 구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never without 구문입니다. A year never passes.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never without 구문. 그 전에 먼저 동명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은 동명사는 준동사인데 준동사도 똑같이 시제가 있죠.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면은 보통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나 분사구문이 있는데 동명사의 시제 동명사에는 이제 단순 동명사라는 게 있고 이거는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 쓰는 거고 완료 동명사라는 걸 배웁니다. 완료 동명사 having pp를 써가지고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passes 현재 시제, writes 현재 시제 같은 시제니까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절이 올 수 없으니까 동명사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writes를 write 단순 동명사. 이거 보이세요? 동명사 앞에 설격은 뭐였죠? 바로 의미상의 주어. 왜? 편지를 쓰는 거에 의미상의 주어는 그니까. 그래서 요걸 더 많이 쓰죠. never without 구문. 뭐뭐 할 때마다 반드시 뭐뭐 하다.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쓴다. 요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never without 구문. 자, 그런데 지금 맞는 문장과 틀린 문장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맞는 문장 같은 경우는 reminded가 이렇게 동명사에 수동태를 썼고 틀린 문장은 reminding을 지금 동명사에 능동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동명사는 태가 있다. 동명사의 능동태와 동명사의 수동태가 있습니다. 준동사는 이제 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능동태라고 하면은 I 뭐 enjoy. 자, enjoy는 뭐 동명사 못 조치한다 할게요. 그러면 나는 즐긴다. 뭐 loving you. 너를 사랑하는 것을. 동명사 수동태라고 하면은 나는 뭐 즐긴다. 사랑받는 것을. 뭐 이런 케이스인데 enjoy는 동명사를 못 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동명사의 능동태를 썼습니다. love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냐? 반드시 따져야 돼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는 설격을 쓰고 무수행문일 때는 명사 그 자체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 의미사의 주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동명사의 주어, 의미사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문장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이거나 일반인 주어일 때는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의 주어가 I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죠. 자, 나는 즐깁니다. 바로 사랑을 받는 것을. 마찬가지로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없으니까 문장의 주어이구나. 이런 식으로 동명사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알림, 통보, 통지 동사인 리마인드를 이용했어요. 알림, 통보, 통지 동사. 시험에서는 리마인드나 컨빈스가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이 동사들의 한번 특징, 어법에 대해서 좀 잠시 체크해보죠. 예를 들어서 리마인드 하면은 삼형식일 때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컨빈스 같은 경우는 삼형식일 때 대절을 못 씁니다.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리마인드도 삼형식 때 대절을 못 씁니다. 요거는 안 되고. 대신에 이런 알림, 통보, 통지 동사인 리마인드, 컨빈스는 사형식일 때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쓸 수 있어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리마인드 5형식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이 보호에 투부정사 씁니다. 먼저 시험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알림, 통보, 통지 동사는 타동사라서 목적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3형식 때 대절은 못 쓴다. 그리고 4형식 때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로 대절이 올 수 있다. 그리고 5형식 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쓴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수동태로 응용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그럼 수동태만 고쳐볼게요. 목적어 A는 be reminded. 그 다음에 of B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직접 목적어. 자,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로 빼고 그 다음에 be reminded 대절.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 고치면은 목적어는 be reminded 투부정사. 시험은 이렇게 수동태까지 물어봅니다. 어디서요? 바로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지금 형태가 바로 이 형태와 그리고 이 형태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위에 있는 예문을 다시 한번 밑으로 붙여넣기 해볼게요. 먼저 보시면은 never without 구문.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하다. 내가 이 졸업 앨범을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without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reminding 하면 틀려요. 왜냐면 지금 remind 동사 능동태를 썼는데 잊지 말할 것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reminding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능동태 쓰고 싶으면 목적어를 이 뒤에다 넣어줘야 돼요. 목적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but I'm reminded of my school days. 나는 나의 학창 시절이 상기된다. 이런 문장이죠. never but 구문. 그리고 요거를 지금 동명사로 without 다음에 동명사 수동태 쓴 거죠. 의미사의 주어가 I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앨범을 볼 때마다 상기가 된다. 나의 학창 시절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 문제가 아니죠.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문법에서는 응용 파트예요. 문법에서는 우리가 단순 암기 파트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따지고 어법을 따져가지고 따지셔야 합니다.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아야 돼요. but이 조사할 때 뭐뭐 하지 않고, never but, never without 구문도 알아야 되고, write to, 누구누구의 편지 쓰다. 동명사의 태도 있다. 능동태, 수동태. 또 알림, 통보, 통지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복합 문제이자 응용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